안녕하세요, 순인의 부동순입니다. 오늘은 22년 11월 10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현안에 문제가 있다 판단해 대응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를 정리해 보려 합니다. 커다랗게 주택공급,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서민 중산층 부담 경감으로 준비됐는데 우리 생활에 밀접한 내 집 마련과 부담 경감을 주로 다루겠습니다.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방안 중 우선 1. 규제지역 해제, 2. LTV 완화인 두 가지 방안 내용과 효과를 말씀드릴게요. 규제지역이 해제된 곳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제는 11월 14일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제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빼고 모두 해제가 됩니다. 비조정지역으로 해제가 되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무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인 거주 2년 요건이 사라져서 2년만 보유하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도 거주 2년 요건은 사라지고 2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것에서 3년 안에 처분만 하면 됩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도 본래 8%대의 취득세에서 1%에서 3%대로 줄어듭니다. 분양권도 전매가 제한이 해제가 됩니다. 두 번째인 LTV 완화의 경우에는 12월 1일 예정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무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자는 LTV를 50%대로 상향, 일원화되고 규제지역이 해제되어 비규제지역으로 된 지역은 LTV가 70%가 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규제도 해제가 되어 50%가 되었습니다. 물론 LTV는 완화가 되더라도 DSR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니 소득에 따라서 대출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로 연소득 5천만 원이면 다른 대출 없다고 가정하고 대출기간 최대 40년, 금리 5.8%로 잡으면 약 3억에서 3억 7천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DSR까지 풀면 결국 다 죽자는 게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가지 방안으로 부동산 거래의 경직성을 풀려고 하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효과를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는 실소유자를 위한 정책인가 싶긴 합니다. 규제 해제로 세제 혜택이 있지만 그게 무서워서 실소유자들이 경직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거주 요건이 사라지는 것 등 몇 가지는 실소유자는 어차피 거주를 하기 때문에 실소유자를 위한 방안은 아니죠. LTV 완화가 되긴 하지만 금리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이 있다 해도 과연 일반 시민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서민 중산층 부담 경감의 방안 중 하나는 무주택 청년의 전세대출 지원입니다. 청년 전세 특례 보증 한도를 1억에서 2억으로 확대했습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보증제도는 보증금의 최대 90%, 한도 1억까지 대출이 나오는 상품을 보증하는 제도인데 이를 2억까지 한도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1억 내외의 전세를 찾기 힘들었는데 2억까지 한도를 올리면 청년 입장에서 전세를 구하기 쉽게 되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서 청년들을 타겟으로 하는 저렴한 깡통주택이 활개를 칠까 걱정이 되어 이를 위한 방안도 함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비싼 매물도 대출을 할 수 있게 해주고 LTV 비율을 50%로 상향했고 규제지역이 많이 해제되어 규제가 많이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무 경직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실소유자의 활력은 크게 효과 없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부자와 서민의 격차가 더 벌어지겠다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